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데이터셋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추천 시스템의 데이터셋은 어떤 것인지 개념적으로만 알아보겠습니다. 추천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셋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explicit한 피드백이냐 아니면 implicit한 피드백이냐, 크게 이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mplicit 피드백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용자가 직접 평점을 매기거나 좋아요, 싫어요처럼 이렇게 명확한 선호도를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따봉을 누르거나 뭔가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평점을 매기는 거,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런 explicit한 피드백은 사용자의 선호도를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은, 반면에 이러한 피드백은 굉장히 드물다라는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점을 매기는 기준이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추천 설계를 할 시에는 이러한 주관적인 요소도 고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implicit 피드백이라는 거는 사용자 행동 패턴에 의해 간접적인 선호도를 나타내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릭, 구매 이력, 시청 시간, 이런 것들이 바로 explicit 피드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쉽게 말해서 로그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explicit 피드백에 대비해서 이러한 데이터 양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장점이 있고, 반면에 이제 이런 클릭이나 구매, 시청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용자가 이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거는 판단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고려해서 implicit 피드백을 사용하여 추천 설계를 진행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통 추천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 더 많이 고려하는 거는 이 implicit 피드백을 사용해서 추천 설계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셋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강의에 걸쳐서 쭉 사용할 데이터는 이 무비렌즈라는 데이터고요. 뒤에 있는 100K라는 거는 이 데이터의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0 밀리언 이런 사이즈도 있고 다양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무비렌즈 데이터셋은 추천 시스템 연구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되는 데이터셋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 데이터셋을 들여다볼 텐데, 자, 이제 이러한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디렉토리에 저장하신 다음에 압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제가 원하는 경로에다가 이 데이터셋을 저장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 코드로 하나씩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판다스로 데이터를 불러올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 인터랙션이라는 변수에다가 u.data라는 것을 불러올 겁니다. 바로 이 파일을 불러오겠다라는 거죠. 리드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uData는 실제 이제 사용자들이 영화의 평점을 매긴 데이터고, 이러한 컬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템과 유저에 대한 메타데이터 셋이 있는데, 각각 이러한 컬럼들로 구성되어 있고, 어떠한 무비가 있는지, 그리고 그 무비의 타이틀은 무엇인지, 언제 출시됐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IMDb,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은 영화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실제 서비스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이러한 IMDb URL을 바탕으로 이 영화들의 썸네일을 가져오고 시각화하는 그런 용도로 나중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있는 이러한 다양한 언노운, 액션, 어드벤처, 애니메이션 딱 봐도 어떤 데이터인지 감이 오시나요? 장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특정 영화가 어떠한 장르에 속해 있는지 이 원핫 인코딩 돼서 0101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이 아이템즈라는 변수에다가 이 아이템 메타데이터를 불러올 거고요. 이어서 이제 이 유저스라는 데이터에다가 이 유저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불러올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유저의 아이디,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성별 무엇인지, 직업 무엇인지, 이 집 코드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우편번호 이런 느낌의 데이터였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이거 뭐 집 코드를 사용할 일은 없어서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데이터셋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인터랙션 데이터를 먼저 볼 건데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은 데이터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보통 추천 데이터가 이렇게 단순한 게 특징이라면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어떤 유저가 어떤 아이템에 언제 몇 점의 레이팅을 줬는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례로 이 첫 번째 행을 보시면은 이 196번 유저가 242라는 영화에다가 3점이라는 평점을 줬고 이러한 시간을 줬다라고 로그가 찍혀 있는 이런 데이터 형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단순하긴 하지만은 이제 추천 연구나 어떠한 기본적인 추천 데이터의 파악을 위해서 우리가 정보를 파악하는 작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맨 첫 번째 하는 게 이 데이터셋에 있는 유저 아이템의 개수, 그리고 이 인터랙션의 개수는 몇 개나 되고 또한 이 데이터의 밀집도, 이 덴서티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유저 아이템 사이즈에 비해 실제로 레이팅이 몇 개나 쳐져 있냐,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돌려보시면은 결과적으로 한 943명의 유저가 있고 1682개의 영화가 있으며 10만 개의 레이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density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러한 n 레이팅스, 즉 이 인터랙션 총 개수를 이 유저 아이템 매트릭스의 크기만큼 나눠버립니다. 그러면은 밀집도라는 게 나오겠죠. 이게 density가 이 ML100K에서는 6.3% 정도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어떤 분은 보시면은 6.3%면은 데이터 덴서티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 6.3%라는 거는 추천에서 굉장히 높은 덴서티입니다. 네. 사실상 뭐 한 1%가 안 되는 게 허다하니까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뭐 유튜브든 인스타든 뭐 기타 등등 어떠한 인터넷 서비스를 할 때 전체 아이템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실제로 어떤 레이팅이나 인터랙션을 남기는 아이템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천 데이터는 덴서티가 굉장히 낮다. 반대로 표현하자면은 굉장히 스파르시티가 높다라고 많이들 표현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레이팅에 대한 분포, 디스트리뷰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평균적인 레이팅이 얼마나 되는지, 보통 사람들이 영화에 몇 점을 줘,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이 분산은 어떻게 되냐, STD로 구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영화에 3.53점 정도를 줬고 거기 이제 분산인 플러스 마이너스 1.13 정도를 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3점 내외를 준다라고 그냥 간편하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레이팅의 분포를 보면은 1점에서 5점 각각 몇 개의 데이터가 있냐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3, 4, 5 이 부분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거고 이어서 이 유저 활동에 대한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랙션을 이제 유저별로 그룹을 묶어서 사이즈를 잰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평균, 뭐 최소, 최대값을 구하면은 자, 이 데이터를 해석해 보자면은 평균적으로 유저는 106개의 아이템에 대해서 레이팅을 남긴다 라고 결과를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 데이터셋에서는 최소 한 사람당 20개의 평점을 남겼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장 많이 평점을 남긴 사람은 737개의 영화에 평점을 남겼다 라는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ML100K가 굉장히 잘 정제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당 20개의 평점이 최소한 있는 건데, 사실상 우리가 뭐 현실 데이터나 뭐 현업에서 이 데이터를 다룰 때 한 사람당 20개까지의 레이팅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요. 뭐 한두 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추천 연구를 하거나 모델링을 할 때는 한 사람당 뭐 최소 5개, 뭐 10개 이렇게 들어오게끔 해서 코어 세팅을 합니다. 현업에서는 이런 코어 세팅을 통해서 모델이 어떤 최소한의 유저를 모델링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코어 세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템도 마찬가지고요. 이어서 이제 아이템도 이 통계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균, 최소, 최대값 구해서 이제 논리는 똑같으니까 이 결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템당 59.45개의 어떤 평점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특정 아이템이 있을 때 평균적으로 한 59명 정도에 의해서 평점이 매겨진다. 또 마찬가지로 한 아이템당 최소한의 레이팅을 가지고 있는 애는 하나다. 그리고 최대 583명에 의해 평가가 매겨진 아이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템포럴 애널라이시스를 볼 텐데,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떠한 시기적인 이 데이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집된 거냐 이런 것들을 볼 겁니다. 지금 이 작업은 이게 원본 데이터에는 초 단위로 시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판다스의 기능을 활용해서 타임스탬프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자면은 총 한 214일 동안 수집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소
97년 9월 20일부터 98년 4월 22일까지 수집된 데이터구나. 꽤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한 시각화를 했는데, 여기 이 세로축이 유저를 나타내고 가로축이 아이템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봤을 때 900에서 1000명 정도의 유저가 있었고 한 대충 한 1600에서 1700개 정도의 아이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점을 하나씩 찍어서 이러한 스팔시티 패턴을 보겠다. 뭐 다르게 표현하면은 뭐 밀집도, 이 덴서티의 패턴을 보겠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보시면은 특정 부분에는 굉장히 밀집도가 높은데 뭐 이런 부분에 갈수록 좀 인기가 없는 아이템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아이템 메타데이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비 아이디라는 게 있고요. 이제 이 무비 아이디를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봤었던 이 인터랙션 데이터의 유저 아이디, 뭐 아이템 아이디 이런 메타 정보를 이용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 무비 아이디 1번인 거는 95년도에 나온 토이스토리라는 애니메이션을 의미하고, 이거의 출시 연도는 어떻게 되고 IMDb와 연동된 URL은 이거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장르는 뭐 애니메이션, 칠드런 이런 거에 속해서 이렇게 원핫 인코딩된 정보로 얻을 수 있다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저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저 아이디는 인터랙션 데이터랑 조인할 때 쓸 수 있는 프라이머리 키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1번 유저는 24살이고 남자고 기술자고 이러한 곳에 살고 있다라는 정보 정도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 데이터셋을 살펴봤고, 이제 우리 앞으로 이런 데이터셋을 어떻게 활용해서 추천에 활용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